한국의 육해공군 장성들이 백발의 노인들에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지만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오래전 70년 전의 그 치열했던 순간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50년 12월 흥남부두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국의 겨울이었습니다. 미군 해병대 대위 리처드 릭 매튜스는 부두 위에서 절박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피난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뒤편에서는 적군의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앞에는 탈출을 위해 타야 할 마지막 배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습니까? 릭은 선장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선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군을 위해 마련된 수송선입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최대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절박한 눈으로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소년이 그의 군화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안 보여요. 릭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엄마 라고 소리치며 뛰어나갔습니다. 릭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기적의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역사적인 탈출을 해냈습니다. 릭은 마지막으로 흥남부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남은 동료들이 그리고 피난민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을 남기고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릭은 이제 90세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초청받은 곳은 서울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초청 행사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한국을 다시 찾고 싶었지만 전쟁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초청을 받아 용기를 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위님, 드디어 뵙습니다. 릭은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흥남철수 작전 때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서 구조된 소년입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엄마와 다시 만나게 해주셨죠. 릭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전 그 차가운 밤에 군화를 붙잡고 있던 그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릭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아남아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당신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대위님을 돕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초청자들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젊은 군인들이 경례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릭은 감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군요. 릭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 전 자신이 한국인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인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전우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목숨 바쳐 싸울 가치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2021년 7월 미국 워싱턴 D.C. 릭 매튜스 대위의 이름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추모의 벽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숨을 거둔 지 몇 개월 후였습니다. 추모 행사에서 한 남성이 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위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남성은 흥남에서 구조된 소년이자 이제는 한국의 의사가 된 김영호 박사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기적의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1951년 2월 원산 근처의 전선. 극심한 한파 속에서 미군과 한국군 연합부대가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군 중위 윌리엄 빌 콜린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군 소대장 강민수와 나란히 참호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명을 맡기며 형제 같은 전우가 되었습니다. 빌,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면 한국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겁니다. 강민수가 피 묻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요. 하지만 그 전에 살아남아야겠습니다. 빌이 탄창을 갈아 끼우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적군의 박격포탄이 폭발했습니다. 빌은 강민수를 감싸며 쓰러졌고 강민수는 그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빌은 강민수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는 친구가 전사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용사 초청 행사. 91세의 빌은 휠체어에 앉아 한국 정부가 마련한 참전 용사 초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한국에 돌아갈 기회를 갖지 못했고 친구 강민수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행사에서 한 노인이 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윌리엄 콜린스 중위님 맞습니까? 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익숙한 눈빛. 설마 민수야?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빌은 떨리는 손으로 강민수를 붙잡았습니다. 강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도 너를 다시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만나게 되다니. 강민수는 그날의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한국군 구조대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빌과의 연락이 끊기고 그는 빌이 전사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했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빌이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전쟁의 맹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몇 개월 후 빌은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강민수는 직접 빌을 안내하며 한국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전쟁터였던 곳은 고층 빌딩과 활기찬 거리로 변해 있었고 빌은 한국의 발전에 감격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70년 전 참호에서 했던 약속을 드디어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위해 70년을 기다렸구나. 빌이 잔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살아서 만났잖아. 강민수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2023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추모식. 빌은 한국에서의 방문을 마지막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한국의 유엔군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강민수는 묘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주 한 병을 따라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전우야. 그의 목소리는 한강의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53년 서울 한복판.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선언되었지만 폐허가 된 도시에는 여전히 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군 병장 조셉 조 앤더슨은 철수 준비를 하면서도 한 소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중 그는 부모를 잃은 8살 소년 태수를 돌보며 동생처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조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태수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조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게. 꼭 너를 찾을 거야.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그 약속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뉴욕. 93세의 조셉 앤더슨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한국전 참전 용사로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조셉 앤더슨 병장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박태수였습니다. 70년 전 헤어진 그 소년이었습니다. 태수 살아있었구나. 조는 편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셉 병장님 정말 오셨군요. 조는 말없이 태수를 껴안았습니다. 어린아이였던 태수는 이제 78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장님이 떠난 후 저는 미군이 운영하던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준 초콜릿과 작은 성경책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조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서 미안하다, 태수야.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한국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0년 전 작은 소년이 어른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수는 한 상자를 조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70년 전 조가 떠날 때 남긴 편지와 작은 성경책, 그리고 초콜릿 포장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조는 손을 떨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에게 병장님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조는 태수를 꼭 안았습니다. 나는 너를 동생처럼 생각했단다. 그리고 이제야 약속을 지키러 왔구나. 며칠 후 조는 태수와 함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를 기리는 감사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미군 병사에게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조는 벅찬 감정에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전쟁을 끝냈구나. 그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란다, 태수야. 몇 달 후 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한국의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태수는 그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병장님, 이제야 우리가 다시 만났네요. 제 형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초콜릿 한 개를 놓고 떠났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한국 전쟁의 가장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한파 속 미 해병대 로버트 밀러 대위는 소대원들과 함께 장진호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끝없는 적의 포위망 속에서 그는 수많은 부상자들을 이끌고 철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눈 속에서 울고 있는 한 한국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그녀를 깨우려 하던 소년. 하지만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소년을 품에 안고 말없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널 데려가마. 그리고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소년을 품고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한미군 장교와 한국인 고아 소년은 운명처럼 서로를 구했습니다. 2023년 워싱턴 D.C. 93세의 로버트 밀러 장군 예비역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엔 한 통의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 참전 용사님을 공식 초청합니다. 귀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 초대를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늙었고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과는 먼 나라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초대장과 함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93세의 박윤성이었습니다. 밀러 대위님 아니, 이제는 밀러 장군님. 윤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당신이 저를 안고 눈속을 뛰지 않았다면 저는 장진호의 얼음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로버트는 손을 덜덜 떨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을 잃었지만 대신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73년을 기다렸습니다. 꼭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생겼군. 2023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하자 공항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두 손을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니다. 아버지. 윤성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로버트가 내리자 윤성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처럼 손을 꼭 잡았다. 대위님 아니, 장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버트는 윤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소년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성아. 그리고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윤성도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돌려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버지. 로버트 밀러 장군은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공식 기념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니다. 그리고 그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께 감사를 전하려 합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한 고아를 구해주신 미군 참전 용사께. 그 순간 윤성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훈장을 로버트에게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밀러 장군님께 감사의 훈장을 드립니다. 당신은 단순한 참전 용사가 아니라 한국의 영웅이십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로버트는 눈물을 참으며 훈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73년 만에 이 나라가 나를 기억해주는구나.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로버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니다.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 한 명의 한국인 노인이 미국을 찾았습니까? 윤성은 검은 양복을 입고 미국 국립묘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는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내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군번줄. 그것은 70년 전 로버트가 어린 윤성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과거에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만찬자리.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분들과 그 가족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한국에 다시 올 줄이야.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한국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1950년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 보니 내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전이 잊혀진 전쟁 더 퍼가터너이라 불리는 게 늘 아쉬웠는데 한국만큼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았더군요. 오늘 이렇게 제방한 프로그램에 초청받고 한국 정부의 환대를 받으니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추모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을 보며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하고 실감했지요. 맞아요. 한국 정부가 2,200만 달러나 지원해서 그 벽을 세웠다더군요. 나도 직접 가봤는데 그곳에서 전우들을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이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50만 장이나 보내줬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물론이지요. 우리를 위해 마스크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 싸웠던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연로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미국 정부보다도 한국 정부가 우리를 더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의료 지원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지요? 이런 나라는 정말 드물 겁니다. 맞아. 그리고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을 2년 만에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지요.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최첨단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게 대단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과거에는 미국의 무기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거죠. 솔직히 한국이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끈기와 노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전쟁이 끝난 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으니 말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손자가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 장학금 프로그램 덕분에 대학 학비를 지원받았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일이네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배려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나도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난 한국이 우리 우방이라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게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이며 한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건배하며 오늘의 우정을 기념합시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건배. 서로의 희생과 감사를 나누며 한국과 참전국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